안녕하세요. 지니TV입니다. 스티븐 소머스 감독의 영화 미이라2에는 수천 년 동안 잠자고 있던 미이라가 부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미이라가 부활하는 그 장소가 바로 대형 박물관입니다. 사실 미이라의 부활이라는 측면에서 대형 박물관만큼 적격인 곳도 없을 겁니다. 영화와는 다른 의미지만 대형 박물관이 미이라의 부활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죠. 영화 속 영국을 가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곳은 런던의 대형 박물관입니다. 저는 고고학에 흥미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굴에서 들리는 하프 소리 같은 고고학 교양 서적을 즐겨 읽곤 합니다. 만약 제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다음 생에는 고고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문적 열정만 있는 가난한 고고학자가 아니라 엄청 부자라서 돈 걱정 안 하고 이것저것 마음껏 파볼 수 있는 갑부 고고학자, 아니면 고고학에 대한 애정이 너무나 각별해서 필요할 때마다 무조건 발굴 비용을 대주는 물줄을 가진 고고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 10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떨까요? 고고학자가 되어 이집트의 가자지구에서 어떤 파라오의 무덤을 발굴한다면 생각만 해도 짜릿하네요. 영화 미이라2는 줄거리는 별로지만 볼거리 하나만큼 확실하게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화면 가득 펼쳐지는 고대 이집트의 이국적인 풍광들, 정교한 공예품과 거대한 건축물, 상형 문자가 새겨진 파피루스, 아름다운 벽화, 신비로운 석상, 그리고 이집트 특유의 모래 사막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이집트의 모든 것을 눈으로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물론 제목처럼 미이라도 실컷 정말 신물나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미이라는 인간에게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온갖 흉측한 모습으로 살아나 인간을 공격하죠. 그렇게 살아나서 인간을 공격하는 장소가 바로 대형 박물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대형 박물관이라는 이름에 대해 얘기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대형 박물관은 영어로는 브리티시 뮤지엄, 우리말로 번역하면 영국 박물관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는 대형 박물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형 박물관이라는 이름은 일제 식민시대의 잔재입니다. 일본은 과거에 대영 제국을 너무나 흠모한 나머지 영국 박물관을 대형 박물관이라고 불렀는데 일제시대 때 쓰던 이름을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박물관의 정확한 명칭은 영국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영국 박물관이라고 하겠습니다. 영국 박물관은 세계 각 지역에서 수집한 방대한 유물들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의 전 과정을 망라하는 고고학, 민속학적 미술품이 무려 800만여 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록 영국이란 이름이 붙었지만 이 박물관의 소장품들은 대개 남의 나라에서 그냥 가져오거나 훔쳐오거나 헐값에 사오거나 빼앗아 온 것들입니다. 영국 박물관에서 영국 것은 건물과 경비원밖에 없던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죠. 그렇게 이 박물관은 과거 이 나라가 자행했던 통큰 착취와 약탈의 역사를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 박물관을 하루 만에 둘러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박물관에 있는 전시품을 찬찬히 살펴보려면 런던에서 한 달 살기 같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따라서 저같이 갈 길이 바쁜 여행자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대 이집트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박물관에 들어가면 바로 거대한 석상의 행렬이 나타납니다. 이집트 파라오들의 석상입니다. 이 석상들은 대부분 19세기 초 당시 이집트 영사였던 헨리 술트가 중개업자인 지오바니 벨조니의 도움을 받아 영국으로 들여온 겁니다. 여기 쭉 늘어서 있는 이집트 파라오의 석상 중에서 미모가 가장 돋보이는 것은 단연 람세스 2세의 석상입니다. 이 석상은 보존 상태가 가장 좋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가장 잘생겼습니다. 람세스 2세는 고대 이집트 19왕조의 3대 파라오였습니다. 기원전 1279년부터 1213년까지 무려 64년간 통치를 하다가 90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으니 당시로서는 장수를 한 셈입니다. 그가 죽고 13번째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그 위의 아들들은 모두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람세스 2세는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삽질왕이었습니다. 아부신벨 신전,
카르나크 신전, 라메세움을 짓고 수도를 이전하는 등 생전에 이집트 전역에서 대규모 건축 공사와 토목 공사를 벌였습니다. 람세스 2세는 또한 엄청난 과시욕의 소유자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석상을 이집트 여기저기 세웠는데 그 중에는 아멘호테프 2세나 투탕카멘 같은 선대왕의 석상을 재활용한 것도 있습니다. 입술을 깎아내리거나 불룩한 배를 홀쭉하게 만드는 식으로 모습을 슬쩍 바꾼 다음에 거기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선조들이 세운 건축물에 선대왕의 이름을 지우고 자기 이름을 새겨 넣기도 했습니다. 아예 대놓고 역사 왜곡을 일삼았던 셈이죠. 그런 주제에 후대 왕들이 자기와 똑같은 짓을 못하도록 자기 석상에는 람세스 2세라는 이름을 아주 깊게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영국 박물관에 있는 람세스 2세의 석상은 본래 테베에 있는 람세스 2세의 신전에 있었던 겁니다. 문 양쪽에 같은 모양의 석상이 서 있었는데 그중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다른 파라오 석상과 마찬가지로 람세스 2세는 머리 전체와 목을 감싸는 줄무늬 두건인 네메스와 코브라가 새겨진 관을 쓰고 있습니다. 석상의 뒷면에는 상형 문자로 왕의 이름과 타이틀 그리고 아문라 신에게 바치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다른 파라오의 석상을 재활용한 것으로 미루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람세스 2세의 얼굴이 실제 얼굴과 다를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영국 박물관에 있는 람세스 2세는 상당히 젊고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미모로 치면 파라오 중에서 단연 으뜸, 그야말로 꽃미남입니다. 이런 미남이 은은한 미소까지 머금고 있으니 매력이 철철 흘러넘칩니다. 람세스 2세의 이 석상을 보고 있으면 아르케익 스마일, 즉 고대풍의 미소라는 것이 꼭 그리스 예술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고 있으면 그냥 마음이 빨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모습에 매료되어 이집트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람세스 2세의 석상의 사진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젊은 시절의 람세스 2세가 다른 파라오에 비해 잘생긴 축에 속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석상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것을 모두 합쳐 평균값을 내도 보통 이상의 미모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람세스는 실제로도 꽃미남이었을 겁니다. 얼굴을 가지고 사기를 친다고 해도 설마 완전히 터무니없이 사기를 치지는 않았겠죠. 람세스 2세가 젊은 시절의 풋풋한 모습으로만 우리에게 기억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는 세상을 떠난 지 3000년이 흐른 후 꽃미남의 신화를 배반하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미이라가 발견된 겁니다. 현재 그의 미이라는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영국 박물관의 석상과는 달리 늙고 병든 모습입니다. 하기야 90살에 죽었으니 그럴만도 하죠. 미이라를 분석한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그는 관절염으로 매우 고생을 했고 발가락 일부와 다리가 썩어 들어가는 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죽음을 맞은 람세스 2세는 황금 시대를 구가하던 젊고 건강한 시절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미이라가 바짝 말라 있었기 때문일까요? 무덤에서 발견된 미이라를 증기선을 이용해 카이로로 운반하는데 선박 감시원이 이것을 건어물로 분류해 세금을 매겼다는 일화가 유명합니다. 1976년 람세스 2세는 또다시 세인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이라에 곰팡이가 생겨 치료차 프랑스로 보내졌는데 이때 이집트 정부에서 미이라에게 여권을 발급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미이라의 얼굴이 찍힌 사진 옆에 기록된 신상 명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름 람세스 2세, 생년월일 BC 1303년, 국적 이집트인, 발행인 1974년 9월 3일, 유효기간 1981년 9월 3일. 그 옆에 출생지를 쓰는 난도 있는데 이것은 공란으로 비워두었습니다. 이렇게 람세스 2세는 여권을 소지한 세계 최고령자로 프랑스 국경을 넘었습니다. 프랑스는 미이라를 받을 때 국가 원수에 준하는 환영식을 치렀으며 치료가 끝난 뒤 미이라를 다시 아마포로 쌀 때도 고대 이집트 의식을 재현했다고 합니다. 이집트 파라오들의 석상을 관람한 후 미이라를 전시해 놓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화 미이라2에서 영국 박물관의 고대 이집트 담당 큐레이터 하페즈는 고대 이집트의 사제인 이모텝의 미이라를 가져와 부활시키려고 합니다. 하페즈가 사자의 설을 펴놓고 주문을 외우자 이모텝의 미이라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고대 이집트 보물전에 전시되어 있던 미이라들도 온몸을 비트고 비명을 지르며 하나 둘씩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영화에 나오는 영국 박물관의 미이라들은 정말 비호감입니다. 얌전히 누워있지 않고 마구 몸을 떨거나 관에서 벌떡 일어나 지나가는 사람의 발목을 잡으며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전시실을 둘러보면서 영화처럼 이 방에 있는 미이라들이 모두 부활한다면 어떨까 하는 엉뚱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현실 세계의 미이라들은 얌전하고 조용합니다. 게다가 다 유리관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다영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자연 상태로 건조된 남자의 미이라였습니다. 키가 163cm 정도 되는 이 미이라는 나일강 근처에서 발견되었는데 무려 5,400여 년 전의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5,400년이라니요. 사막의 건조함이 5,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남자의 시신이 부패되는 것을 막은 겁니다. 남자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파묻혀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1901년부터 무려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영국 박물관의 유리관 안에서 웅크린 자세로 무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시신의 보존 상태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두피에는 연한 젓갈색 머리카락이 그대로 붙어 있었어요. 살짝 벌어져 있는 입안으로 치아가 보였는데 치아는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제자리에 있으며 상태도 아주 건강하다고 합니다. 오늘날 남아있는 미이라들은 대개 죽은 후 방부 처리를 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미이라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 참 끔찍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시신의 콧구멍 안에 길고 뾰족한 갈고리를 집어넣어 뇌를 파내고 갈비뼈 밑부분을 잘라 그것을 통해 몸속의 장기들을 모두 꺼낸 다음 각각 다른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이때 심장만은 몸 안에 그대로 남겨놓았는데 이유는 저승에서 심장의 무게를 달아보는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심장을 중요하게 생각한 반면 뇌는 아주 하찮은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파버렸습니다. 심장을 제외한 장기를 모두 적출한 시신은 몸속의 수분이 모두 빠지도록 40일 동안 소금 속에 넣어둡니다. 40일이 지나 시신의 수분이 모두 빠지면 바짝 마른 시신 위에 여러 차례 향료를 뿌리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마포로 온몸을 감싸면 비로소 미이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몸에서 꺼낸 장기는 따로 항아리에 보관했습니다. 장기를 담는 항아리를 카노푸스 단지라고 하는데 각 장기를 수호하는 신이 따로 있었습니다. 사람 머리 모양의 임세트 신의 항아리에는 간, 원숭이 머리 모양의 하피 신의 항아리에는 허파, 제칼 머리 모양의 두아무테프 신의 항아리에는 위, 매의 머리 모양의 케베센도프 신의 항아리에는 창자를 넣었습니다. 영화 미이라2에도 이 상자들이 나옵니다. 부활한 이모탭이 항아리에서 장기를 꺼내어 던지자 장기들이 모두 살아 움직이는 괴물로 변하는 겁니다. 이 장기 변신 괴물들이 차를 타고 도망치는 오코넬 가족들을 공격하는데 이 장면은 약간 만화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한때 이집트 거리의 도시들을 활보했을 선남선녀들이 이제는 미이라가 되어 아마포에 칭칭 감긴 채 누워 있습니다.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어린아이는 물론 고양이, 개, 황소, 매, 악어 같은 동물까지 모두 미이라 상태로 수천 년 동안 정지된 시간 속에 갇혀 있습니다. 시신을 담은 관과 시신을 감싼 아마포에는 생전에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으며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신분이었는지를 말해주는 그림이나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미이라의 모습은 그렇게 아름답다고 말할 수 없지만 미이라를 담은 관만큼은 아름답습니다. 관 위에는 살이 우동통하게 오르고 혈색이 도는 미이라 주인공의 생전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관에 그려진 초상화를 통해 우리는 고대 이집트 사람들의 얼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관의 주인공은 아르테미도루스라는 청년입니다. 19살에서 21살로 추정되는 이 청년의 모습을 보세요. 정말 아름답죠? 무슨 연유로 젊은 나이에 죽었는지 모르지만 꽤 신분이 높은 집안의 자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건 헤라클리디라는 이집트 청년의 얼굴입니다. 그의 미라를 담은 관에 그의 얼굴과 함께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발 밑에는 그리스어로 그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관에는 시신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담은 글이 그리스어로 새겨져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라는 17세 소녀의 미이라도 보입니다. 물론 이 클레오파트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가 아닙니다. 당시 이집트에서 클레오파트라라는 이름은 우리나라 영희, 순이만큼이나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미이라 중에서 아주 색다른 형태를 하고 있는 미이라가 눈에 띄입니다. 로만 맨이라고 불리는 이 미이라는 이집트의 테베에서 발견되었는데 기원전 30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른 미이라들은 아마포로 온몸이 칭칭 감겨 있는데 이 미이라만큼은 얼굴, 머리,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등의 몸의 형태가 그대로 드러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특이합니다. 말하자면 아마포가 일종의 피부처럼 보이도록 한 거죠. 형태가 드러난 얼굴 위에는 눈과 눈썹, 입술, 귀, 구렛나루 등이 그려져 있습니다. 두피에 짙은 갈색 머리카락이 그대로 붙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29살 정도의 청년인데 심각한 치과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금니 5개는 이미 빠졌고 5개의 치아에 염증이 있었으며 뒤쪽에 있는 치아 중 하나에는 커다란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청년은 상당한 과체중이었지만 미이라를 만들면서 다이어트를 했다고 합니다. 전시실에는 누워있는 관들도 있었지만 사람처럼 서 있는 관들도 있었습니다. 관들이 쭉 늘어서 있는 모습이 마치 화려한 죽음의 행렬 같았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